어,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그 서머리라기보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개념 같은 거를 설명을 할 때, 어, 그 차마 그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하고,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듈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설명할 때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패스하면서 이제 넘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제가 그 강의 노트로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여기 추가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요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추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추가 해설이 이제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추가 해설이 있는 부분 위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렉처 노트가 좀 전체적으로 노테이션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 트레인 테스트 요런 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런 자료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요거는 굳이 그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 자료의 이름을 그냥 DF라고만 이제 썼는데 이런 것도 그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자료다. 요런 의미를 좀 담아가지고 요런 거 DF 트레인이라고 좀 노테이션 같은 걸 살짝 바꿔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 타이타이 데이터의 이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변수 요거하고 얘를 합쳐갖고 그 패밀리 사이즈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요거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되게 초반에 그 설명했던 강의 노트라서 이제 뭐 가족 단위로 보트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뭐 요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분석을 할 때 얘하고 합쳐갖고 요거를 만들고 요 두 변수를 그냥 제가 다 드랍을 하고 분석을 했었죠. 드랍을 한 경우하고 하지 않은 경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다중공산성을 좀 이해한 시점에서 보면은 얘하고 이제 더해가지고 새로운 변수, 여기서 새로운 변수라는 건 패밀리 사이즈죠. 패밀리 사이즈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그 이 변수 있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정보가 있을 테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을 테고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러한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있는데 뭐 이 둘 사이에도 뭐 사실 이제 어떤 일정 부분 요 정도는 이제 공통적인 정보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죠. 얘네들끼리도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지금 이 변수를 F 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 파란색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고 초록색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보가 이제 중복이 돼서 오히려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정보가 이제 계속 나열이 되면은 마치 이제 토익 0, 토익 1 이런 것처럼 비슷한 정보들이 나열이 되면은 이제 적합을 오히려 좀 방해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이럴 때는 여기 요 새로운 정보를 만들었으면은 이 새로운 정보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정보와 이제 초록색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정보하고 이게 파란색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기 이제 다 포함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거 두 개를 그냥 이제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래서 날려서 분석을 하면은 적합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공성성을 이해를 하면은 그 얘하고 얘를 더해갖고 그 새로운 변수 F 사이즈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은 얘하고 이제 코릴레이션이 좀 있게 나오고 얘하고 얘도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게 나오고 요거 두 개하고 얘는 코릴레이션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요거 두 개하고 얘는 또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좀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거하는 게 좋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범주를 합쳐갖고 만든 새로운 변수가 매우 의미 있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교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예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약 같은 거를 먹고 약 같은 거를 먹고 이제 운동을 이제 했으면은 약에 대한 효과로 이제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 운동에 대한 효과로 체중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도 만약에 예스고 운동도 예스인 상태에서 요거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이 작용하면 체중이 좀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요렇게 그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항구하고 그 티켓 클래스, 그러니까 탑승 항구하고 티켓 클래스를 조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탑승 항구는 또 그 국적이랑 되게 많이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그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탔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탔으니까, 그러니까 뭐 프랑스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특정 국적을 가진 티켓 클래스 1등급 손님이 뭐 구명보트를 많이 얻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정 국적을 가진 그 3등급 손님이 구명보트를 거의 못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합쳐서 변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피처를 합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효과를 같이 고려를 하면은 좋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교작용을 고려한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교작용을 고려하면은 이제 트리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제 교작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되어서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이제 효과를 좀 보기가 어렵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선형 모형 계열로 만약에 적합을 했다면은 그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교작용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일 때, 데이터가 이제 그러한 경우일 때는 이게 좀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요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런 거를 굳이 또 새로운 변수 요런 거를 만들어서 고려를 해야 되냐. 그냥 항구하고 클래스가 있으면은 탑승 항구하고 티켓 클래스를 그냥 각각 놓고 고려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쵸, 뭐 상호작용 효과,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교호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교호작용을 고려해야지 뭐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그 두 개가 이제 중첩이 되어서 나타나는 중첩이 되어서 나타나는 시너지 같은 어떤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핏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제 선형 모형으로 적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트리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 교작용을 고려한다고 막 좋아진다든가, 교작용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빠진다든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이미 어느 정도 고려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초기 분석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거는 이제 뭐 요거하고 더해갖고 새로운 변수를 나누면은 정보 중복 때문에 요거를 뭐 드랍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오버피팅이나 공선성이나 이런 개념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요것도 이제 그 교호작용에 대한 예제를 좀 잘 살펴보지 않았다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겠죠, 처음에는.